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거 보내드리네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그 정치 뉴스는 우리가 쭉 다루니까요. 여기서 좀 빠진 중요한 뉴스 꼭꼭 집어서 전해드리는 그런 순서죠. 정면 브리핑 순서인데요. 여러분에게 그런 뉴스 전해드릴 분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 외의 모든 걸 전해드립니다. 근데 정치 얘기할 거잖아. 아, 중간에 또 있더라고요. 미국 정치도 있고. 글쎄.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근데 뭐 미국 정치야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김영민 아나운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정치 그때 내가 무슨 프로그램이더라. 갑자기 우리 PD님이 갑자기 영어 하라고 시킨 적 한 번 있죠. 그런 적 몇 번 있었어요. 박준반 PD님이 영어를 시킨 기억이 내가 한번 이렇게 이 라디오 듣고 어디 가다가 내가 차 속에서 그랬는데 왜 갑자기 들으셨어요? 그걸? 왜 갑자기 다소곳해져요?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오늘은 안 추운 모양인데 아니에요. 난 되게 추운데 이 위에 껴있고 껴입습니다. 오늘은 나도 춥더라고. 진짜 추워요. 이제. 오늘은 아니야. 근데 내일 좀 풀린다고 해요. 오후부터는 좀 풀린대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이 입동인가 오늘인가요? 어젠가? 내일인가? 하여간 요 3일 중에 하나가 입동이래요. 근데 그 참 유영 아나운서는 그런 거 잘 알았는데. 네. 뭐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참 뭐 미국 얘기한다며요. 네, 맞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해야죠. 아까 근데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이 맞지. 뭐냐면 이게 여기서 다 틀렸어요. 여론조사 미국 뭐 박빙이다 이 박빙일 경우에는 뭐 일주일 넘게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웬걸 어제 수업 끝나고서 밥 먹고 저거 하니까 제가 어저께 밥을 좀 늦게 먹었어요. 점심을 한 3시 정도 맞아요. 넘으니까 맞아요. 뭐 그냥 나오더라고. 폭스에서 제일 먼저 당선 확정 기사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폭스 뉴스야 네. 굉장히 즐거운 소식일 수 있으니까 밝혔겠죠. 네. 네. 워낙 보수로 또 유명한 방송 아닙니까? 예. 근데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도 결과에 승복한다.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전화까지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바로 연설을 하지는 않고 그 하워드대가 목요인데 여기 지지자들에게 승복 연설을 좀 미뤄서 했었죠. 그래서 승복 연설을 이제 했는데 우리가 원한 결과가 아니고 투표하면서 목표한 결과 아니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에서 우리는 대통령이나 정당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 신에게 충성한다. 그래서 승복은 하지만 자유와 기회, 공정, 존엄을 위한 싸움에서의 패배는 인정하지 않고 이상을 향한 싸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는 것도 관심이지만 사실은 의회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하원 이거 다 끝났죠 여기도? 3분의 1씩 지금 하원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났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CNN 켜서 좀 보고 있는데 이 상하원 잘난 척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잘난 척하는 거 같은데? 아닙니다. 가장 최신의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함을 알려드리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도 안 되고 있어요. 당황을 하셨죠? 많이 당황하셨죠? 네. 상원은 사실 이미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했는데 문제는 하원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요. 제가 방송 직전에 썼던 거랑 지금 큰 차이는 없네요. 공화당 209석, 민주당 191석을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승석 차이는 많은 거죠, 미국 측은. 네, 218석을 먼저 점하는 쪽이 다수당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점하게 되면 백악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고 미 의회도 상하원 전부 다 공화당이 점령을 하는 트라이펙타가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굉장히 수월하게 또 운영을 하게 되겠고 말 그대로 보수
진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 법원도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이게 연방 대법원도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입니다. 보수 우위인데 한 명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이래요. 이게 뭐 너 어디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야 거기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확 쏠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통령제, 내각제는 좀 다른데 내각제는 권력 융합 구조고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 구조인데 권력 분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견제와 균형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미국 정치 역시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사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미국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뭐 어느 쪽이 우위다 뭐 이게 적당히 좀 분배되는 그러니까 권력 분배식으로 이 좀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좀 초래됐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미국도 권력 분립이라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통령제의 중요한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참 걱정은 됩니다. 근데 뭐 여기 그 테일러 스위프트는 요새 뭐 한대요? 예? 공연하나요? 잘 모르겠긴 한데. 아니, 굉장히 열심히 뛰어. 제일 좋은 사람은 물론 저 누구죠? 이 일론 테슬라 머스크. 일론 머스크.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제일 좋겠죠. 네,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들 지지했던 유명인들 굉장히 많았는데 좀 살펴보면 테일러 스위프트 정말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데 그렇죠. 네,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시에 스위프트가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듯 보이는데 아마도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어떤 대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래퍼 카디비 이번에 해리스에 대한 공개 지지 연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울상인 표정을 셀카로 찍어 올리면서 나는 너네 싫어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해리스를 지지한 셀럽은 이 외에도 스칼렛 요한슨, 뭐 아리아나 그랜데, 에미넴 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좀 아쉬움을 삼키게 됐고 반면 트럼프 지지자 측은 또 활짝 웃는 모습일 텐데요. 특히 기분 좋은 사람이 바로 교수님 말씀하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하면서 최소 1억 3,200만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죠.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백악관 집무실에 자신이 싱크대 세면대처럼 생긴 걸 들고 있는 사진을 합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Let that sink in, 싱크대 들여보내줘 이런 글을 짤막하게 올렸는데 사실은 이 용어가 뭐 잘 생각해봐, 가슴에 새겨봐 이런 단어인데 싱크라는 단어를 이제 조금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행정부 때 정부 효율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요. 한 사람 더 살펴봐야 되는데 제프 베이조스 아시죠? 아마존이요. 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거든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사설을 실으려고 했는데 이걸 사주인 베이조스가 싣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자신의 비즈니스가 피해를 볼까 봐 우려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강한 비판에 직면한 바가 있는데 당선 이후에 또 자신의 X를 통해서 45대 대통령이자 47대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의 놀라운 정치적 복귀, 결정적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전했고 이 외에도 많은 빅테크 기업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사실 이거 보면 좀 특이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게 뭐냐면 지난번에 트럼프가 정권 잡고 있었을 땐 이방카라고 왜 그저 큰딸이 했죠. 이번엔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재밌어요.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아니라 둘째 아들의 부인이죠. 네. 둘째 아들의 부인이 또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인가 그거 해가지고 그 선거장급 모집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패밀리 비즈니스로 나가도 되는 건지. 맞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난리 나고 있는. 네. 근데 어쨌든 참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난리에 우리나라에서 핵심에 있는 사람이죠. 명태균 씨. 제 경솔한 언행을 사죄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기자회견을 불과 한 30여 분 앞두고 명태균 씨가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의붓아버지의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 요구했고 운전기사 김 씨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했다 이런 주장도 담겨 있는데요. 35분여 전에 이렇게 글을 올린 배경에 또 관심이 쏠리고 지금 검찰은 명 씨에 대해서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9천여만 원 받은 혐의입니다. 이 소식은 4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교수님이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계속 청취 부탁드릴게요. 어쭈? 이제 예고까지 해주시네. 근데 강혜경 씨는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걸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수능이 일주일 수능이 일주일 남은 거 맞죠?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면 14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4일. 안 춥나? 예. 근데 어쨌든 일주일 앞으로 이제 이 첫째 건강 관리 잘해야죠. 맞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듣고 계실 수험생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수험생 부모님 분들도 혹시 방송 듣고 계실까 싶어서 좀 유의사항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수험표, 신분증 지참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심 미리 준비한 개인 도시락으로 소화가 잘 되는 걸로 따뜻한 음식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시계는 분침, 초침, 시침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시험실에 시계가 없으므로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지참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나 스마트 시계 같은 전자기기는 절대 소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료령이 딱 울리면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고 손은 딱 내려야지 부정행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독하시는 분들 이날 조마조마해요. 문제 생길까 봐. 근데 이게 어떻게 이날 춥대요? 원래 추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그렇죠. 법률이죠. 사실 예. 수능 날은 추워야 하느니라 예. 이런 건데 다행히도 지금 하늘은 조금 자비로운지 이번 수능 한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미래가 밝다는 네. 예. 내일부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덜 추워지고 다음 주까지도 좀 날이 평년 기온 유지하면서 온화해서요. 수능 당일에는 아주 춥진 않을 것으로 현재는 보이는데 기상청이 11일에 수능 당일 날씨 전망 다시 한번 내놓을 테니까 그때 최신 기상 정보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공부 잘하는 약이 머리 좋아지는 약 이런 게 있다고 광고하고 그러는 모양이죠? 네, 예? 당연히 좀 허위 과장 광고인데요. 식약처가 이런 머리 좋아지는 약에 대한 실태를 점검을 했는데 예. 일반 식품인데도 기억력 개선 영양제 이런 식으로 팔기도 하고요.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파는데 ADHD 치료에 필요한 약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까지도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ADHD 치료에 쓰이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약품은 저 국회에 좀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치인들이 좀 머리가 좋아지는 약을 먹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